2001년 6월 29일 오후 기타큐슈시 와카마츠쿠의 한 주택. 유치원 직원인 A씨는 S군과 함께 이동 중이었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었는데도 S군의 어머니가 마중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평소 이런 일이 없었기에 이상하게 생각한 유치원 직원은 S군의 집에 방문합니다. 이상하게도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간 A씨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엔 피를 잔뜩 흘린 채 쓰러져 있는 S군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죠. 피해자인 세키오카 씨는 발견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뒤였기에 경찰은 부검을 진행합니다. 그녀는 날 길이 10cm 이상의 예리한 칼에 등, 가슴 등을 집요하게 찔렸고 이로 인해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사건 당일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고 아침 8시쯤 그녀가 장남을 유치원에 보내는 모습이 인근 주민에게 목격됩니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시신 발견 당시 거실 가구의 위치가 평소와 달랐기에 세키오카 씨는 범인과 격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인은 그녀를 살해한 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는지 거실에 커튼을 치고 창문을 걸어 잠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거실 바닥에서는 범인의 흙 묻은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자국은 255에서 260 정도의 사이즈로 파란색과 갈색이 섞인 트레킹 슈즈였다고 하네요. 또한 현장에서 세키오카 씨의 신용카드가 사라져 있었기에 경찰은 이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신용카드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 12분경 현장에서 2-3km 정도 떨어진 미즈마키마치의 한 대형마트에서 사용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범행이 오전 8시에서 11시 사이에 일어났다고 추리할 수 있었는데요. 범인은 이 신용카드로 50만 엔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TM의 CCTV에 범인의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 이날은 비가 왔었기 때문에 범인이 후드가 달린 우비와 모자를 눌러서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고 성별 역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범인은 신장 168에서 176cm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범인은 당시 틀린 비밀번호를 2회 입력한 후 한 번 마트를 빠져나간 뒤 다시 들어와 3번째 입력으로 현금을 인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대체 범인은 어떻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마트를 한 번 빠져나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티즌들 사이에선 범인이 바깥의 또 다른 공범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본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 법한 사람은 주변 인물 뿐이었기에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다고 하네요. 경찰은 그녀가 가슴과 등 등을 집요하게 찔린 점으로 볼 때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금전 트러블과 관련해서도 주변 인물들을 수사했지만 금전 관계 역시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4살이었던 장남은 엄마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기에 이를 걱정한 할머니가 8살이었던 손녀를 포함 손주들이 대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함께 살며 보듬어 주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두 아이는 현재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사건으로부터 21년이 지난 지금도 세키오카 씨의 어머니는
여전히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년간 경찰에 100건 이상의 제보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 중 유력한 정보는 없었다고 하네요. 과연 이 범인은 단독범이었을까요? 그리고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피해자의 명복과 더불어 범인이 체포되기를 기원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괴미사였습니다.